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자료로 직무평가 도구 관련 자료 3종을 발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지원을 위한 3종의 직무평가 도구 관련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노동부에서 개발한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를 활용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로 개편한 기업들의 대표 사례를 발굴하여 안내하는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활용 사례집, 중소기업들이 직접 활용하거나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춰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기존에 이미 개발한 직무평가 도구가 해당 업종의 기업에 적용되는 과정을 설명한 활용 매뉴얼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직무평가 도구는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이며 개발된 직무평가 도구의 활용 매뉴얼은 은행업종과 철강업종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직무평가 도구가 노사 자율적인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및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를 게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 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를 지난 2월 24일부터 게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 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 판결문 약 29,000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경기도가 2021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이 2020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경기 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의회 제조업 청년 노동자 준비 모임 등 자조 모임을 육성하고 아파트 노동자 90명의 임금 체불 4억 6천만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는 신규 자조 모임 육성 지원 분야인 2형, 조직화 성장 지원 분야인 2형 등 2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형은 두세 개의 조직화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크게 업종형과 지역형의 2개 모델로 구분해 효율적인 조직화를 지원합니다. 2형은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발하여 이에 대변 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두세 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대기업의 절반 정도가 나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답한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이 수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 답해 대기업의 신입 수시 채용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해 자리 잡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813개를 대상으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중 41.5%가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29.3%는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정 또는 규모 등을 정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더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47.2%가 채용 계획을 확정한 반면 30.2%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은 38.7%가 채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8.8%가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채용 방식은 전체 응답 중 69.4%를 대기업 중에서는 56.8%가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해 대규모 공개 채용 방식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1월 단기 공공일자리 구직이 60만 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공공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직 건수는 60만 5,342건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약 13만 건이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60만이 넘는 구직 건수는 시스템이 안정화된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워크넷은 공공부문 서비스 영역으로 정부의 고용 및 복지정책이 확장 기조일 때 구인 구직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고용정보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노인일자리 사업이 1월 구직 건수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워크넷을 활용한 기업의 신규 구인 규모는 19만 556명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실제 취업이 성사된 건수는 14만 6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정보원은 다만 워크넷을 통한 구인 구직 규모는 사이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석에 유의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2019년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이 309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득 불균형 수준은 나아지는 추세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임금 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자료에서는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209만원, 중위소득은 234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인 12만원, 6.3%인 14만원이 올랐습니다. 중위소득은 임금 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임금 근로자 비중은 50.4%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전체적인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세전소득은 전년 대비 2.9%인 14만원 오른 515만원이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6.1%인 14만원 증가한 245만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불균형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노총이 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안으로 상호 구조 방식의 공제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플랫폼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실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당사자들에게 실익이 될 방안으로서 공제회가 주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제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회비를 내고 결성하는 조직으로 실업부조금, 퇴직공제금, 생활안정대출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는데, 노조 조직은 플랫폼 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해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작업 방식과 계약이 다양하고 개별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조 조직화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의 등장으로 상명하복의 기업 문화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부터 게임업계의 연봉 인상까지 MZ세대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은 기존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기존 세대는 임금에 대한 불만을 이슈화하는 것은 노조의 전유물이고, 노조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진행하며, 이때 경영자들의 인신공격 또는 물러나라는 노조식 구호를 통해 이를 표현하였다면,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파급 속도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 등을 통해 이것저것 요구하는 기존 세대와 달리 철저히 목표만을 요구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주관적인 기준이 반영되는 수행평가 등을 거치면서 평가와 보상의 기준에 상당히 민감하며, 치열한 입시와 취업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비리를 경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평등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단체 대화방에서 상사가 있더라도 할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성과와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MZ세대가 늘어날수록 회사도 이들에 맞춰 평가와 보상 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괴롭힘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건은 전체의 0.36%에 머물러 적절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된 전체 7,953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94건이며 이 중 기소 의견을 낸 건은 2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0.36%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실제 처벌까지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관할이 아니라 분석 대상이 아니지만 100%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이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인사 21.2%, 따돌림 15%, 업무배제 3.6% 순이었으며 폭행과 감시는 각각 2.9%와 2.1%로 낮았지만 월 평균 증감률은 각각 126%, 213%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회사를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나 괴롭힘 행자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15건 발의되는 등 후속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학생 연구자에게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법안 등 86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한 주요 법안으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있으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그동안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아온 학생 신분의 연구자들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각종 급여와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이 짜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붙여집니다.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만든 어용노조는 노조로서 주체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낸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데 재판부는 노조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립 신고가 형식상 수리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된 후 회사가 직접 제2노조를 만들고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노조 가입을 종용해 직원 과반이 가입한 다수노조가 돼 기존의 노조를 무력화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에서 결함이 있는 경우 노조 설립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 판결이라며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로 인해 설립된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무효이거나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소송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